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양희님, 염사주씨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희님, 지금 크루즈 타시고 계시죠? 네, 저는 버뮤다라는 곳에 지금 와 있거든요. 여기는 영국령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좀 부럽네요. 저는 뭐 진짜 배라고는 유람선이랑 오리배 뭐 이 정도밖에 타보질 않아가지고.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양희님이 뭐 놀러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 모시고 가정여행 네. 다니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주. 네, 그것 좀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네.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80이 넘으셔가지고,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차로 하는 여행을 10분 이상을 마음 편히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단풍 구경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단풍 보러 이렇게 뉴욕으로 가요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 번 계획을 했는데 계속 포기를 했어요.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크루즈 가자고. 근데 또 크루즈도 비행기 타고 보통 플로리다에서 가고 그러면 또 비행기 타야 되고 막 복잡한데 다행히 뉴욕에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게 된 거예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효녀 같은 그런 느낌이 쏙 드네요. 고양이계에서는 유명한 효녀 양입니다. 네. 네, 부럽습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여행 잘 마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야기를 간추려드리면 윤석열이 아페크에 다녀와서 그 기시다랑 한 7차례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장모 이 잔고 위조로 1년 실형을 받았고요. 민주당에서 2030 그 MZ 세대라 그러죠. 이 세대를 겨냥해서 만든 플랜카드가 좀 내용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리고 국민의힘 당 내에서 그 강서구청장 그 선거 이후로 당 내에서도 굉장한 내분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한 내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소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막 대구랑 대전이랑 다니면서 이게 뭐 총선 행보가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활발한 지역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당에서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전산망이 마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었기도 했습니다. 먼저 저는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구랑 대전 방문한 거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 지난주에 저희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 와이프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가 그 매스컴에 타서 다들 이렇게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봉사하는 좋은 활동을 하는데 그거 갖고 문제 삼냐 뭐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와이프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장관들, 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한 거였는데 그 사람만 사진 나오면서 마치 되게 특별하고 평소에 뭐 봉사를 특별히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그런 사진을 찍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들 우스갯소리로 제2의 VIP 탄생이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 하고 그랬었는데 분명한 거는 분명히 정치적 행보죠. 너무나 많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은 기자들이 노골적으로 총선에 나올 겁니까? 정치를 할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마치 저만 지금 충실히 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아니요, 안 나갑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언론들이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고 계속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기사들 중에서 좀 또 제 눈길을 끈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하듯이 비판을 하고 잘못하고 있는 거에서 비판을 하는 식으로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 거다. 그리고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언급을 했는데 그게 네, 좀 공감이 돼요.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미 보수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본 모습을 보고 실망한 보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 한동훈 장관이 각을 세우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또 기대를 또 속더라도 또 기대를 하겠죠. 근데 음, 이제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니,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대통령 되고 나서 과거에 자기가 한 발언을 다 뒤엎고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 인사들한테 뒤통수를 친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행정 전산마비 만, 발음도 안 되네. 네, 네, 그 건에 대해서 내가 기사를 봤을 때는 이게 뭐 흔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어요. 또 전 정부 탓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문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삼는 건 저기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다. 이러고 모든 잘못을 전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윤재호라는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정확한 이렇게 원인 구명과 재발 방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대책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 행정 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탈하는 식으로 얘기한 거 결론 뭐냐? 지금 이제 법적으로 그런 정부의 기술이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재벌 대기업들을 제외시켜 놓은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그런 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대기업한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는 벌써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정부 기관에 이런 기술이나 이런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을 다 재벌기업에 오픈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 그걸로 가기 위한 순서가 아닌지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 보면 분명히 또 꿍꿍이가 있어요. 이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잘 지켜봐야 될 문제고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공영 기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민간에 팔려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지금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봐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 알지만 조국 교수님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그죄로 4년을 구형받고 거의 다 살다가 요번에 그래도 거의 만기 다 돼서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최은순 그 윤석열 장모는 350억 원이란 잔고 증명을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은행에 담보를 잡혀서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땅을 산 진짜 엄청난 사기 사건인 거예요. 검사 권력의 힘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고받고 나서 법정 구속 그때 기억나죠? 막 들어 누워서 네. 막 완전히 날치고 했던 거 아프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풀려났어요. 음, 뭐 건강이 안 좋고 뭐 그런 이유로 지금 풀려나서 불구속상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1년 구형을 받은 거가 일사부재리 연치 있잖아요. 똑같은 죄에서
또다시 기소할 수 없는 거를 법을 이용해서 다시 문제 안 삼기 위해서 1년 구형하고 털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저는 느낀 사람들이죠. 게, 예, 그 대법원에서 얘기한 게 일단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럼요. 옛날에는 그렇게 개같이 살았다고 해도 지금은 대통령의 장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되고 판결을 받았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대통령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걸림돌이 되고 잘못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억울해 하고서 막 나 약 먹고 돼져버릴 거야 이러고 난리를 피고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수준이 딱 보이잖아요. 이 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의 상태는 어떤가. 그러니까 음, 이거하고 양평 고속도로 이런 거 조그만 그런 이권을 가지고 도로 안을 바뀌고 하는 것이랑 너무나도 이렇게 딱 같은 맥락이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변경 요 문제는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일가가 굉장히 정말 질이 안 좋은 건 알았고 이제야 간신히 조금씩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껏 남들은 생각도 못할 일들을 그런 죄를 막 저지르는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검사 사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잘 나가는 음. 검찰총장 남편이 있어서. 그래서 이 대통령 절대 무관하지 않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여사의 양평 문제나 이 최은순의 잔고증명 위조 이런 죄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굉장히 유관하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뭐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얘기할게요. 물론 이 검사를 활용해서 굉장히 불공정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권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장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만 현재 이 사람이 얘기하고 행보를 보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봐요. 법무장관이 정무직 장관인데 뭐 왜 개인이 정치적 행보를 왜 못해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다른 진영에서 볼 때는 얄밉고 막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말 잘하는다고 생각돼요.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자기 진영 사람한테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을 그런 아주 생각이 있는 말들을 한다. 난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거에 맞게 민주당도 실력을 길러야 된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그냥 무조건 험집내고 싶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김기현 대표가 빅텐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너구리님이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신당이니 뭐니 홍준표랑 갈등 있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일으켜져서 막 분당해가지고 찢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진영 자체의 실력을 길러서 우리가 이겨야 되지 저쪽 당이 서로 분열해가지고 총선에서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게다가 민주진영 내에는 벌써 그 최강욱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 때문에 재빠르게 민주당에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조치 취한다고 못자국이 지워지진 않지 않습니까? 피해 받은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당에서 자꾸 얘기한 빅텐트가 무엇인가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또 미국 정치 소식하고 연관돼서 얘기해 볼게요. 원래 이 빅텐트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1930년대에 경제공황이 있을 때 뉴딜 정책을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여러 정파들을 하나의 큰 천막 안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큰 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마구잡이로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유권자 그룹, 각 이익 집단, 각 계층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모아서 그 정책을 다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다시피 뉴딜 콜리션이라고 뉴딜 정책 연합이죠. 그래서 White Southerners 뭐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빨간 목의 아저씨들이죠. 레드넥이죠. 예. 예, 빨간 목 아저씨들, 파머들, 농부들, 노동자 계층들, 그다음에 흑인 미국인들, 여성들, 진보 인사들, 그다음에 양심적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다 모아서 그거를 큰 정책으로 해서 빅텐트라는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1930년부터. 그럼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어땠습니까? 이 뉴딜 컬리션으로 뉴딜 연합으로 해서 생긴 새로운 민주당이 향후 한 30년간 대통령 선거, 상하 양원 몇 차례만 빼고는 다 석권했어요. 거의 30년간은. 이게 바로 미국에서의 빅텐트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지금? 김기현이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이 해야 돼요. 그렇죠. 민주당이. 예. 한국의 민주당이 뭐 기본소득당도 있고 여러 괜찮은 군소정당의 사람들도 있고 또 여성계, 노동계, 많은 언론계 지금 언론 탄압받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런 분들 손을 다 잡고 또 민주당 내 소수 의견들 있잖아요. 그거를 무슨 뭐 공천 때문에 저런다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요구가 있어요. 하도 언론에서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자기 의석에 연연해가지고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해서 그렇지 욕을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모두 아울러서 큰 텐트 안에서 정말로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민주진영입니다. 예. 미국의 빅텐트의 교훈을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한번 이어받아서 부디 대한민국 좋은 나라로 만드는 능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지난 한 주간의 정치, 한국 정치부터 미국의 빅텐트 어원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양희님이 지금 대서양 한가운데서 접속하시느라 조금 음질 상태가 안 좋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캐리비안이 생각만큼 덥네요. 물속에 못 들어갔어요, 추워서. 감기 그렇구나. 조심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애청자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희님도 수고하셨어요. 양희님도 즐거운 여행 되세요.